안녕하십니까, 멜번의 김주부입니다. 자, 오늘은 뭘 만들까 고민을 하다가 최근에 저희 집 앞에 중국집이 문을 닫아서 탕수육으로 한번 가보기로 했습니다. 오늘은 한국의 유명한 셰프님이죠, 이연복 셰프님. 이연복 셰프님이 직접 나오시는 건 아니고 이연복 셰프님의 탕수육을 저만의 방식대로 집에서 아주 간단한 버전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얼른 따라오세요. 바로 갈게요. 너무 쉬워요. 우선 탕수육은 보통 감자 전분으로 하는데 감자가루, 옥수수 전분 이런 거 안 되고 꼭 감자 전분으로 하셔야 돼요. 호주에 계신 분들은 포테이토 스타치를 사면 됩니다. 그래야지 쫄깃하고 바삭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저것을 냉장고에 20분 넣어두시면 물하고 분리가 되는데 그것을 흔히 말하는 물 전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고기 손질 들어갈게요. 돼지고기 등심 사시면 됩니다. 등신 아닙니다. 등신. 죄송합니다. 계속 갈게요. 등심을 모르시는 분들은, 호주에 계신 분들은 포크 로인을 사면 돼요. 근데 앞다리살 뒷다리살 아무거나 상관없습니다. 등심을 쓰는 거는 탕수육용으로서는 등심이 제일 맛있기 때문에 쓰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저렇게 썰어주는데 탕수육용 저렇게 길게 썰어주면 돼요. 그리고 쓰는 게 싫으신 분들은 썰어진 걸 사시면 됩니다. 자, 이제 고기 손질 끝났어요. 그리고 고기를 이제 밑간을 할 건데 소금, 미림, 다시다 본인이 원하는 거 아무거나 넣으셔도 돼요. 근데 소금과 후추와 다진 마늘을 꼭 넣으셔야 됩니다. 다진 마늘과 후추가 잡내를 잡고 소금이 고기에 어느 정도 간을 해줘야 튀겼을 때 진짜 맛있는 튀김을 드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추가로 다시다랑 미림을 더 넣었어요. 그리고 제가 여기서 알려드릴 거 있는데, 중국집에서 우리가 흔히 먹는 탕수육, 찹쌀 탕수육은 저렇게 제가 방금 만들어 놓은 물 전분으로 하는 겁니다. 찹쌀 가루로 완전히 다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TV에서 이연복 셰프님이 옥수수 가루랑 감자 전분을 7대3으로 섞고 오일을 넣어줘서 그게 더 튀김을 바삭하게 하고, 그거는 대가님이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쉽게 갑니다. 야채 손질 갈게요. 제가 진짜 쉬운 재료로만 하는 거라서 당근, 양파, 토마토만 씁니다. 오이도 살 뻔했는데 오이를 까먹었어요. 그리고 집에 혹시 오이, 목이버섯, 파인애플 그런 게 있으신 분들은 그런 거 다 쓰세요. 상관없습니다. 맛을 크게 해치지 않는 것만 넣어주시면 돼요. 저는 양파, 당근, 토마토로만 진짜 끝내겠습니다. 오늘 진짜 재료 별거 없습니다. 감자 전분, 돼지고기, 야채, 소스류만 있으면 오늘 탕수육 집에서 먹는 거예요. 자, 집에서 탕수육을 왜 굳이 해먹냐는 분도 계시는데 이거 한 번씩 하면서 재밌지 않습니까? 그냥 한 번씩 해보세요. 소스 들어갈게요. 간장, 식초, 설탕, 물 이 4가지만 있으면 됩니다. 비율만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간장을 1로 맞추고 나머지를 2로 맞추시면 돼요. 근데 먹어보시고 신맛이 너무 세다 그러면 나머지의 비율을 높여주시면 되고, 단맛이 너무 세다 그러면은 설탕을 제외하고 나머지의 비율을 높여주시면 됩니다. 소스 너무 쉽습니다. 계속 갑니다. 기름에 불부터 올리겠습니다. 기름은 아무거나 넣으셔도 돼요. 근데 중요한 것은 튀김을 튀길 수 있을 정도의 많은 양을 넣어주셔야 돼요. 아깝다 생각하면 탕수육 버리게 됩니다. 기름을 더 많이 넣어주시고 최대한 튀길 수 있는 정도의 양을 넣어주셔야 돼요. 기름 아까워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냉장고에서 물 전분 꺼내서 보여드릴게요. 자, 나왔습니다. 저렇게 완벽히 분리가 됩니다. 20분만 냉장고에 넣어두시면 겁먹을 필요 없어요. 저렇게 넣어주시면 물을 버려주시고 저렇게 엄청 뻑뻑하죠? 저거에다가 이제 고기를 묻혀야지 완전 탕수육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전분의 2숟갈 정도를 빼서 미리 물에 1대1로 희석시켜 줄게요. 저것은 소스용입니다. 소스 들어갑니다. 오일에다가 양파, 당근을 살짝 볶아줄게요. 그리고 소금 살짝 해주고 저기다가 이제 토마토를 넣어줍니다. 여기서 많이 볶지 않아요. 왜냐하면 나중에 소스를 끓일 때 숨이 다 죽어버립니다. 그런 말 없어요. 그래서 살짝 볶아주고 이제 저 소스, 아까 만들어놨던 소스를 넣어줍니다. 이제 소스가 끓으면은 전분물만 넣어주시면 완성이에요. 우리가 알던 탕수육 소스 완성입니다. 근데 여기서 전분물을 소스가 너무 확 끓일 때 확 넣어버리면 다 뭉쳐버립니다. 저렇게 천천히 섞어주면서 넣어주셔야 됩니다. 자, 이제 탕수육 비주얼 나왔죠. 소스. 마지막 고기를 튀길 거예요. 고기를 아까 그
물을 분리한 전분에다 넣어줍니다. 아직도 엄청 뻑뻑하죠. 여기서 이제 물을 많이 붓는 분들 계시는데, 물 많이 부으면 수분이 많아지기 때문에 튀김이 나중에 눅눅해져요. 쫄깃하지도 않고 바삭하지도 않고 눅눅해지기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포크로 저 전분을 살짝 들어줍니다. 그럼 저렇게 잘 파이죠. 저기다가 이제 물을 살짝만 넣어서 이제 치대해 주시면은 그 전분이 모든 고기에 묻게 됩니다. 저게 이제 진짜 찹쌀 탕수육이 되는 거예요. 자, 보이시죠? 고기를 이제 180도에 튀기기만 하면 끝이에요. 근데 저 온도를 어떻게 알면 되느냐? 저것은 그냥 온도계를 쓰시면 됩니다. 온도계를 안 쓰고 괜히 반죽 넣어서 3초 안에 뛰어오르면 180도다, 그거 하지 마세요. 그거 하면은 요리 초보자는 괜히 내가 3초를 너무 늦게 샜나? 이러고 있습니다. 4초인데도. 자, 그냥 편하게 온도계 쓰시면 됩니다. 저렇게 튀겨주시면은 전분으로 만든 탕수육은 저렇게 붙어있게 돼 있어요. 서로 붙어있는데 겁먹지 마세요. 제가 잘못한 거 아닙니다. 자, 잘 가고 있어요. 저기서 이제 체에 걸러서 공기에 한번 쳐주시면서 저걸 다 분리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다시 튀겨주는데 한 2분 3분가량 튀기면은 화구의 불이 약하기 때문에 온도가 140도까지 떨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체에 한번 걷어주시고 2번 튀길 거예요. 여기서 이제 잠깐 기다려서 1분 정도 기다리면 다시 180도로 올라옵니다. 다시 온도계 써서 온도계를 측정하시고, 그리고 이제 다시 한번 마지막에 1분 정도만 튀겨주시면 탕수육 끝이에요. 고기가 얇기 때문에 5분까지 안 튀겨주셔도 괜찮습니다. 자, 이제 거의 끝났습니다. 기름소리 ASMR 가겠습니다. 들어보세요. 탕수육이 바삭할 때 되면 끝난 겁니다. 자, 끝났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멜번 김주부였습니다. Please like and subscribe. 친구야, 구독, 좋아요 부탁해요.